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실제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컨텐츠의 내용이 참 어려웠었죠. 어려워도 조금 참아야 합니다. 제가 재밌는 거 많이 알려드릴게요. 제가 만드는 컨텐츠를 다 보시고 컨텐츠에서 만드는 프로그램들 잘 따라 하시면 분명 고수가 될 수 있으실 거라 장담을 합니다. 저와 같이 조금의 이론을 배워보고 실무 프로그램들을 조금 다뤄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선 변수부터 만들어 볼게요. 변수는 메모리에 공간을 만들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인데요. 잠시 변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PC의 메모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즘은 64비트 PC를 많이 사용할 테니 이 하나를 64비트, 즉 8바이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메모리가 8바이트씩 엄청나게 많은 개수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이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하는데요. 그것을 변수라고 이야기하며 이름으로 그 메모리의 값을 쓰거나 읽어올 수 있습니다. PLC에서는 메모리를 그냥 M1000, M1001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코멘트로 사용 용도를 표시했었죠. C 언어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메모리 위치가 어딘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아무 곳에나 변수의 이름을 지어 사용합니다. 우선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변수의 크기를 입력합니다. 변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키워드는 메모리 편에서 했었는데요. 다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1바이트는 캐릭터, 2바이트는 쇼트, 4바이트는 롱, 8바이트는 롱롱형. 발음이 이상하네요. 롱롱형. 16바이트가 없는 건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롱롱롱롱형이라고 부를 뻔했으니까요. 32바이트까지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조금 특수한 메모리 선언 키워드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트형입니다. 인트형은 시스템 가변적이라 2바이트다, 4바이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좀 애매하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인트형이 아닌 캐릭터형, 쇼트형, 롱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나중에 좀 더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을 할 때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인트형 사용합시다. 캐릭터형 변수를 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키라고 하는 변수는 메모리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는 상태가 되었죠. 캐릭터형 변수이기 때문에 8비트, 즉 1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1바이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으며 만약 캐릭터형이 아닌 언사인드 캐릭터형으로 선언을 했다면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을 겁니다. 언사인드는 부호가 없는 변수를 만들 때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듣고 까먹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직접 변화를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C 언어는 한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을 넣어 한 문장의 종료를 알려줍니다. 이제 키라고 하는 메모리에 값을 넣고 잘 넣어졌는지 확인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건 키라고 하는 변수에 4의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표시는 대입 연산자라고 해서 우항의 값을 좌항으로 복사를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이니 그냥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4를 저장하였고 printf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키에 있는 값을 모니터에 표시하려고 합니다. 우선 F5키를 눌러 결과를 볼게요. 키는 4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printf라고 하는 함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구문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를 시작부터 설명해야 한다는 게 참 곤욕인데요. 일단 외워봅시다.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printf 함수에 괄호 안에 쌍따옴표를 넣고 그 안에 모니터에 표시할 문장들을 넣죠.
헬로 월드를 출력했었죠. 근데 printf 안에서 표시되는 문장 중에 다른 변수 값을 넣고 싶다면 이렇게 %d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키에 있는 값이 %d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조금 더 변형을 해볼 건데요. 굳이 시작부터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럽네요. 그냥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번엔 키라고 하는 변수에 4를 고정적으로 넣는 것이 아닌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해볼게요. 이건 키보드에서 값을 입력받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값을 키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F5를 눌러서 컴파일을 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키보드로 A를 누르고 엔터를 눌렀더니 이상한 숫자가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벌써 어려워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일전에 한번 컨텐츠를 만들었던 아스키 코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표인데요. 10진수, 16진수, 문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조금 변경해 볼게요. 키에 있는 값을 10진수로 표시하기 위해서 %d를 사용했고 키에 있는 값을 16진수, 즉 헥사값으로 표시하기 위해 %x를 사용했고 또 아스키 코드를 직접 표시하기 위해 %c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printf에 들어가는 명령어들은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나중에 필요할 때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A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10진수로는 97, 헥사값으로는 61, 그리고 아스키 코드 값으로는 A라고 나오는데요. 아스키 값대로 잘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get char 함수를 사용하면 키를 누르고 엔터를 눌러야 하는 단점이 있어서 언더바 get ch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conio.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은 C 언어 책에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C 언어나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은 구글링을 끼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 구글의 예제와 함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많이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언더바 get ch라고 하는 함수가 엔터 없이 키 값을 반환한다는 걸 제가 어찌 알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있겠나요? 저도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함수가 있나 검색을 해보고 알아낸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함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신다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필요할 때 구글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C 언어는 함수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구글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데 자바나 C샵은 지원되는 함수나 클래스가 C 언어 대비 아마 몇천 배는 많을 겁니다. 필요할 때 검색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습관화하셔야 해요. C 언어의 모든 함수를 미리 공부하겠다 라고 하는 건 마치 내가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의 모든 종류를 조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거, 많이 마시는 거, 그런 거 구글에서 검색해서 몇 개 사용해보고 맞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F5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보면 엔터를 누르지 않아도 사용이 됩니다. 이제 디버깅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버그라는 것이 생겨요.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긴 하지만 프로그램이 내가 원하지 않는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버그 잡는 것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디버깅을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F4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에 소스 코드의 이 부분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키를 눌러서 이 줄을 실행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여기에 멈춰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실행을 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멈춰서 있는 상태에서 이 변수의 값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또 F5키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할 수도 있고 F12를 눌러서 한 줄씩 실행을 해볼 수도 있죠. 지금은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이 많이 커지면 아주 넓은 소스 코드에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넘기면서 변수 하나하나의 값들을 확인하면서 어디서 버그가 생겼나 찾는 상황을 분명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서 컴파일을 했고 또 문자 한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만들어서 그 상태 값을 모니터에 출력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디버깅하는 방법도 알아보았고요. 다음 컨텐츠에서부터는 if, for, while, 스위치 케이스몬에 대해서 하나씩 연습을 해볼게요. 그리고 바로 컨베이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LC와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시도했던 적이 없는 컨텐츠라 저는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기대해 주세요. 좋은 컨텐츠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